제가 조그만 히터기를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히터기를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지꼬리 방식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기 꼽아가지고 돼지꼬리 방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조그만 그 열탕기라 그러네. 예. 열탕기 방식으로 제가 히터기를 얘기할 때는 뭐 그 방식으로 해가지고 돼지꼬리 방식으로 이렇게 여러 개를 놔가지고 돼지꼬리 하나만 있잖아요. 그래서 몇 개를 놔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물을 데우거나 그것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히터기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세로로 놓거나 가로로 놓거나 히터기식으로 해서 할 수 있다고. 그게 뭐냐, 석영관을 놓지 않고 유리관 같은 건 놓지 않고 그 상태에서 곧바로 이렇게 공기를 데워서 그냥 놔두면 히터기가 되고 이렇게 온풍을 하면 온풍기가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방식을 이제 서로 굵기가 틀린 금속을 꽈가지고, 굵기가 서로 굵기가 틀린 금속을 여러 가지를 꽈서 이렇게 하면 서로 간 열의 교류가 열어서 이거는 히터기나 열탕기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쭉 담그면 이렇게 목욕탕 물을 데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형으로 좀 만들면은 뭐 이것도 이제 엄청난 많은 대형 수영장을 데운다든지 이런 일도 이제 가능하고요. 이런 뭐 서로 이렇게 굵기가 틀린 금속관, 금속관이죠. 그냥 금속 덩어리를 이렇게 어떻게 서로 굵기가 틀린 것을 서로 이렇게 꽈놨을 때 강하게 그게 열이 이렇게 꽈주는 거예요. 꽈배기처럼 서로 굵기가 틀린 금속관을 꽈줘가지고 거기다 전기를 넣어주면은 회사가 뭐 다양한 형태가 있겠죠. 디자인은 그 상태에서 가서 이렇게 일반 전기 인두기처럼 그 안에서 전기로서 열을 가하는 이런 방식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됐을 때 전류는 흘리지 말아야 되겠죠. 흘리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그렇게 흘리지 않고 이게 열로서만 열이 이제 이렇게 서로 굵기가 틀린 금속을 서로 꽉갖고 배치하면 강한 저항이 일어나고 열의 저항이 일어나고 열이 파동 현상이 일어납니다. 서로 왔다 갔다 교류를 하면서 순식간에 빨리 데워줍니다. 네,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냉동고나 그 다음에 에어컨 형태를 만들 때도 냉매가 서로 굵기가 틀린 이런 그 금속관을 하고 그것을 원형 코일식으로 이렇게 꽈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방식으로 원형 코일식으로 이렇게 기존의 돼지꼬리 이렇게 원탕기를 열탕기를 이렇게 원형 코일식으로 서로 굵기가 틀리게 해서 이렇게 금속 자체를 배치를 하고 그것을 돼지꼬리 방식을 이렇게 여러 개를 뒀을 때 한꺼번에 두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무슨 이렇게 많이 있는 거죠. 그런 것이 전기를 넣어가지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데우는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이제 열탕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원형 이렇게 냉장고나 이렇게 냉동고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원형 코일 방식으로 이렇게 회전으로 이렇게 서로 굵기가 틀린 금속관을 냉매가 지나가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차갑게 만들 수도 있다고 저 말씀을 드렸다. 이건 이제 이런 방식을 그거는 이제 공기를 데우죠. 공기를 데우는데 그거 방식을 갖다가 이렇게 수영장 물을 갖다가 차갑게 만든다든지 이런 걸 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수영장 물은 사실 이렇게 그냥 틀어놓으면 겨울 같은 데는 틀어놓으면 그냥 차갑고요. 여름에도 그냥 차갑죠. 그냥 하는데 물을 갖다 수영장 물이 아니더라도 물을 좀 차갑게 만들고 싶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차갑게 만들고 싶다 했을 때 이 정수기 같은 거, 정수기 갖다 시원한 물 먹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이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서로 굵기가 틀린 금속관을 지나서 이렇게 원형 코일식으로 이렇게 배치하면 표면적이 많이 넓어지거든요. 그 상태에서 좀 촘촘히 많이 해가지고 물을 순간적으로 거기 이렇게 닿게끔 만들어주면 순식간에 차가운 물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하나는 그냥 공기를 데우는 냉동고가 되는 거고, 하나는 정수기 같은 물 데울 때
차갑게 만들어주는 그런 원리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거기다 더해서 이것은 이제 소형화 시키는 거예요. 그 차갑게 하거나 또는 그 굉장히 뜨겁게 하거나 이런 것을 뭐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그럴 수 있잖아요. 야외에 놀러 갈 때나 아니면 개인 차량에서 커피 뜨겁게 먹고 싶은 보온병이 있다 이제 뭐 하는데 그걸 넘어서서 이제 야외로 이제 갈 때는 이제 보온병에 물을 끓여서 뭐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그거 말고 이제 전기 방식으로 미니 뭐 건전지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돌리면 빙 울리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저어주는 거품기 있잖아요. 그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것처럼 만들어 갖고 약간 그 제방시기에 미니 그 충전기 미니 그게 뭐라 그럴까 그 저게 배터리식으로 서로 굵기가 틀린 금속을 배치해 가지고 전기를 갖다가 그것을 만들어 놓은 배터리가 이제 강력해요. 그런 부분은 크기별로 있는데 그것을 배치를 하든가 그거는 그런 미니로 충전을 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전기가 나와 가지고 미니로 이렇게 히터기 뭐 히터기도 될 수 있겠죠. 충전식 히터기 아니면 발전기하고 발전기하고 충전기가 발전기와 배터리가 같이 있는 방식을 제가 접대 동영상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해도 되고요. 그냥 발전기 자체만으로 그냥 이렇게 그 슈퍼 컨덴서 제 방식에 서로 굵기가 틀린 금속을 그냥 배치해서 조그맣게 슈퍼 컨덴서식으로 이렇게 넣든지 아예 서로 굵기가 틀린 금속의 결합을 그 배터리로 기반으로 하는 제 기술을 따라서 발전기와 이렇게 그 배터리가 같이 있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야외에 놀러 가서도 가능하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야외 놀러 가서도 이렇게 그 이런 열탕기 군대 같은 데도 이렇게 이런 아까 좀 이렇게 취사할 때도 보면 물을 확 끓일 때 대량으로 끓일 때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히터기 넣어가지고 금방 끓여버리거든요. 불로서 데워도 되지만은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불이라는 게 그래서 멀리서도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멀리서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뭐 대용량으로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냥 기본 야외 캠핑 갔을 때도 이것을 작게 배터리식으로 그냥 제 방식의 배터리는 강력해요. 배터리식으로 몇 개를 가져가서 연결만 시키면 인버터 배터리식으로 해도 되지만은 연결만 시켜주면 거기서 곧바로 열탕을 음식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렇게 취사 못 하잖아요. 이게 불 못 때우게 한단 말이에요. 정해진 장소 외에는. 근데 이런 전기 방식은 상관없거든요. 그러면서 딱 꽂아놓거나 이렇게 하고 아니면 아예 미니로 그냥 이 미니 배터리 뭐 건전지처럼 돼 있지만 제 거는 서로 금속의 굵기가 틀린 금속 배터리는 강력하거든요. 많은 전기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대용량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기는 작지만 스마트폰 안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야외용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열탕기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해준다든지 휴대용 손난로처럼 그냥 그 상태에서 이렇게 작은 히터기 아주 미니 히터기로 만들어 갖고 그것을 갖다 딱 배치해 놓으면 한번 쓰는데 뭐 몇 개 하루는 쓸 수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한 10시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미니 배터리 하나가 열량을 갖다 밤에 잠잘 때만 틀어놓으면 되잖아요. 잠잘 때 잠깐 키우는 미니 배터리를 여러 개를 가져갈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히터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제 방식에 이렇게 금속이 서로 굵기가 틀린 금속을 달궈주는 히터기도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갖고 히터기로 해도 되고 그냥 열탕기로 미니 아주 이만한 크기의 미니 열탕기 뭐 크기야 뭐 회사별로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휴대용 열탕기로서 커피 같은 거는 딱 끓일 때 산에 취사 못 하잖아요. 이렇게 딱 담가가지고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따뜻한 물 특수부대가 이제 어디에 투입되었다. 근데 이제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이 그렇죠. 산의 물들은 이제 그냥 급하면 그냥 먹어도 상관없는데 거기다 이렇게 뜨겁게 데워서 커피 한 잔 먹고 물론 냄새 같은 게 좀 나긴 나겠습니다. 커피 한 잔이라든지 물을 데워가지고 배가 아프거든요. 산에 물이 오염돼 있거나 아니면 이게 안에 다 기승충도 뭐 이제
안에 기생충알 들어있고 물벼룩도 들어있고 별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산의 물이 깨끗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딱 이렇게 가열을 해가지고 깨끗한 물을, 데워진 물을 마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휴대용 열탕기, 휴대용 히터기를 금속 배터리만, 전기 배터리만 강력하면 괜찮거든요. 아마 이만한 크기로도 상관없고요. 이만한 크기에도 10시간 이상 쓸 수 있다 그러면 진짜 편리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안에 이렇게 꽂기만 하면은, 이렇게 꽂기만 하면은 교류 발전기, 교류 배터리처럼 돼 가지고 인버터식으로 되는 거죠, 일종의. 그다음 제 방식의 그 충전 배터리는 일종의 교류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서로 금속의 굵기가 틀린 것이 배터리가, 그거를 이제 배터리를 만들어 놨을 때는 교류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걸 이제 바뀌기 위해서는 제 방식이 그 슈퍼 다이오드처럼 해서 그게 층층이 구조, 한쪽으로만 전기가 흘러오기 위해서 층층이 구조로 인해서 슈퍼 다이오드를 제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더 지난 동영상 이렇게 서로 길이가 틀려요. 이렇게 층층층 해가지고 제가 자동차 바퀴 돌리는 그 층층이 구조를 얘기하는 거. 그거를 이제 금속을 길이가 이 정도 길인 거하고 대중소식 이렇게 점점 줄어들게끔. 그래서 한쪽으로만 뭐냐면은 그게 없어졌네. 슈퍼 다이오드 그냥 층층이 구조, 이렇게 이런 식 계단식 층층이 구조라고 다른 동영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방식으로 슈퍼 다이오드를 만듭니다. 그 방식으로 중류를 바뀌면 되지만은 일반 배터리로 이렇게 만약에 제 거를 금속 배터리를 사용한다면 뭐 크기는 뭐 얼마든지 자유롭게 만들어져. 그걸 꽂아 놓으면 파동 방식으로 나와요. 굉장히 강력하게 열탕이 되고 히터기도 될 수 있어요. 이게 이런 미니로 만들자는 거죠. 캠핑용으로. 미니로. 그러면 이만한 거 가져다가 딱 그걸 한다든지 아니면 그걸 꽂아 가지고 휴대폰 충전용으로 이게 대용량 배터리도 나오거든요. 휴대폰 충전 그 한번 하면 아마 몇박 며칠을, 휴대폰 충전만 했을 때 이만한 크기인데 한 몇박 며칠을 쓰거든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이런 방식은 좀 안 되거든요. 대용량이 있어요. 그거 찾지를 못하겠는데 이거보다 약간 더 두터워요. 이거보다 약간 더 두터운데 그거는 이제 대용량 배터리로 해가지고 휴대폰 같은 경우 한 뭐 며칠 4-5일 이상 쓸 것 같아요. 그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배터리식으로 만드는 거죠, 제 거를. 그렇게 되면 히터기, 그다음 손난로, 손난로도 가능하고요. 약하게 틀어놓으면 손난로가 가능하고요. 손난로를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히터기를 만든다든지 뭐 충전기를, 그렇죠. 이제 충전기를 이제 그 방식으로 이제 만들게 되면 이제 제 기술 구조를 침해하시는 것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그걸 기반해 가지고 이제 이제 배터리인데 그냥 꽂기만 하면, 배터리만 거기에 꽂기만 하면 그 상태에서 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각종 기기들을 그냥 220V 꽂는 방식으로 해도 되지만은 교류 발전, 어차피 파동으로 전기가 나오니까 꼽는 그 방식과 그 기기가 이제 뭐가 돼, 열탕기가 됐든 히터기가 됐든 간에, 그렇죠. 그것도 이제 그 안에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강력한 파동 전기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하셔도, 이게 굵기 자체 얇기는
뭐 그것도 얇은 거를 사용하시면 전기가 좀 더 적게 들어오겠죠. 그죠? 적게 들어오고. 그래서 그걸 배터리 자체도 그것을 이렇게 뒤에 거가 뭐 히터기처럼 전기가 많이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조절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그건 회사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었을 때 각종 음향기기도 되고 음향기기 같은 것도 되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때 대기술 구조를 침해한 게 됐습니다. 근데 음향기기도 이게 스마트폰을 제 기술 구조로 그 마을 이장님이 그 한 개 마이크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10개 확성기로 확성이 되고 다시 10개 확성기가 100개 확성기로 확성이 되는 이런 그 재중폭 구조를 선택해 가지고 휴대폰 안에서 스피커를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 일반 스마트폰에서도 스피커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 구조를 선택하시면 제 특허를 침해하시는 것입니다. 제 기술 구조를